네, 맞춤형 개정. 더불어민주당이 대선에 출마하려는 당대표의 사퇴 시기를 좀 조절할 수 있는 당원 당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차기 대권 주자인 이재명 대표를 위한 그런 포석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장관 기자, 일단 이 대표가 연임하더라도 대선에 출마하려면 차기 대선이 2027년 3월입니다. 어쨌든 2026년 3월까지는 사퇴하는 상황인데 이걸 좀 조정하겠다는 겁니다, 민주당이. 오늘 한 언론 기사를 보니까요. 민주당이 이재명 대권 맞춤당이 된다라는 기사 제목까지 나왔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당권, 대권 1년 전 분리 원칙에 예외를 두자는 겁니다. 이 현행 당원은요. 당대표가 대선에 출마를 하게 되면 선거날 1년 전까지 사퇴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 연임을 하더라도 대선 1년 전인 2026년 3월에는 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하지만 개정안은 전국 단위 등 선거 사유가 있다면 당무위원회 의결로 사퇴 시한을 변경하는 예외를 뒀거든요. 당원이 개정이 되게 되면 2026년 6월 지방선거를 이유로 임기를 연장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민주당 당원 당규 개정 TF 단장 장경태 의원 그리고 이재명 대표 목소리까지 들어보시죠. 더불어민주당의 당원 당규엔 예외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국민의힘의 당원 당규를 차용해서 상당한 사유가 있을 시에 당무위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미리 예외 규정을 만드는 부분이다. 대통령 탄핵이나 그런 것 별도의 상황을 산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원 당규에 그런 걸 적시하는 것도 적절치는 않고요. 네,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생각해서 하시죠. 바꾼 거 아니냐. 예, 먼저 강선필 대변인. 일단은 자, 당대표가 대선 전에 대선 나가려면 1년 전 사퇴해야 한다 규정을 지금 없애려고 한다 추진하겠다는 건데 그럼 민주당은 이걸 왜 만들었던 건가요? 사실요. 지금 이제 먼저 권력이 좀 집중되는 건 사실 위험한 게 있습니다. 어허. 그래서 일각에서 어떤 우려라든지 어떤 비난이나 비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민주당의 상황을 보면은요. 앞으로 대선 때까지 지금 현재 상황이 다른 대선 주자가 나오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런 과정에서 지금 이재명 대표에게 남아있는 거는 실질적으로 이제 사법 리스크예요. 네. 그러니까 이 사법 리스크는 민주당 구성원들이나 지지자나 우리는 이재명 대표의 무죄를 믿고 있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 2년 동안의 어떤 상황이라든지 검찰의 어떤 모습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과연 공정하고 공평한 수사가 이재명 대표에게도 될 수 있을까? 또 법원의 판단을 기대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앞서는 게 사실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대표에게 뭐 국민의힘에서 방탄이라고 하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마련을 해놓아야 된다는 것이고 사실 지방선거 공천권을 또 가져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행사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런 말들이 있는데 이재명 대표한테 사실 지방선거 공천권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니 뭐 구청장이나 단체장은요 사실 대선 때 어떤 지역의 어떤 분위기를 부음시키는 데는 좋지만 실질적으로 중앙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뭐 이재명 대표가 굳이 비난을 감수하면서 공천권을 행사할 필요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전반적인 것들이 조금 영향을 미쳐서 이번에 당원 당규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종합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 1년 전 사퇴 규정은 왜 만들었던 건가요? 1년 전 사퇴 규정은 그러니까 대선 후보가 당대표까지 맡고 있으면 네. 사실 영향을 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공정한 어떤 경선이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사실 양당 모두가 시기의 차이는 있었지만 네. 그것을 유지해 왔었죠. 네, 알겠습니다. 자, 서정욱 변호사님, 일단 뭐 강선필 대변인이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재명 맞춤 개정 아니냐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인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강 위원장님이 네, 1년 전에 사퇴 규정을 만든 게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 만들어졌잖아요. 예, 그럼 이게 이재명 대표는 공정한 경쟁 안 해도 됩니까? 이재명 대표는 이게 무조건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겁니까 이미? 다음에 민주당이 대선 후보는 공정하게 경쟁할 필요 없습니까?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좀 앞뒤가요. 저 도저히 납득이 안 되고 국민의힘은 이제 1년 6개월 전에 사퇴합니다. 그게 바로 공정한 경쟁 취재예요. 예. 이걸 왜 무너뜨립니까? 당헌이라는 거는 우리 나라로 치면 헌법이에요. 자, 헌법을 어떤 게 대통령이 자기한테 유불리에 따라 헌법을 마음대로 이렇게 뜯어고치던 시절이 있었죠. 이게 옳습니까? 당헌을 이재명 대표 하나 대선 후보에게 만들어 주려고 마음대로 이렇게 당헌을 막 뜯어고치고 하는 게 이게 옳습니까?
저는 명백하게 잘못된 행태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조금 전에 우리 또 강 위원장님이 이재명 대표 재판에 대해서 검찰도 못 믿고 법원도 못 믿고 그럼 이게 뭘 믿겠다는 겁니까? 자기 생각만 믿습니까? 나는 그냥 이재명 무죄다. 그건 내 마음이다. 그럼 이게 검찰도 안 믿고 법원도 안 믿고 누가 이게 판단할 겁니까? 이재명 대표 유무죄는 일단 무조건 무죄라고 전제하고 합니까? 재판할 필요도 없습니까? 그냥 무죄입니까?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반법치적인 발상으로 봅니다. 근데 재판이란 것이 원래 판결 나기 전에는 무죄 추정의 원칙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 상식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재판이 안전하게 되고 있지만 저희가 그 전에 다른 거 수사를 받고 있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민주당에서 최소한의 이재명 대표가 공정하고 공평한 수사를 받게 하자는 취지인 겁니다. 네. 어쨌든 이 부정부패에 연루돼 기소되면 직무가 바로 정지되는 조항도 폐지 추진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서 변호사님, 그래서 이제 사법 리스크 대비용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는 거고 조금 아까 취재 기자도 이재명 대표한테 물어봤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이런 다 조항을 둔 이유가 있잖아요. 왜 이 조항을 이게 그때 아마 문재인 대통령 그 대표 때 예. 아마 이런 조항을 이게 신설했을 겁니다. 근데 지금 민주당에서 이제 그 돈봉투 의혹부터 모든 이제 이재명 대표 의혹까지 근데 이걸 다 적용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당헌 바꾼 게 제가 보면 한 5개 정도 되더라고요. 이재명 대표 맞춤형으로. 그리고 이제 옛날에 왜 박원순 시장처럼 책임질 때 보궐선거 공천 안 한다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이게 삭제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정치 개혁을 위해서 깨끗한 정치를 위해서 둔 조항들을 하나하나게 당헌에서 사라지는 거. 이게 과연 개혁인지 계약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네. 이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 게 이번에도요 헌재에서 그제 안동환 검사에 대해서 기각됐잖아요. 하지만 헌재 재판관들도 사실 보복성 기소라는 의견을 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검찰이 기소권은 독점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야당을 탄압하기 위해서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기소는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기소만 됐다고 해서 모든 게 직무가 정지된다? 그것은 너무 성급하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서 재판 결과를 보고 하는 것이 합리적인 사회가 됐다. 좀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론조사를 한번 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다 돼서 제가 설명하는 선에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대표 연임이 부적절하다는 응답이 49%, 적절하다는 의견보다 좀 10% 높았던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한번 이 대표 연임으로 갈지 한번 저희가 쭉 지켜봐 보도록 하겠고요. 자, 강성필 부위원장님, 대변인은 여기까지 하고 저희가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